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동국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게 된 사순훈입니다. 네, 동국고 국어 저희 열내국어에서 동국고 국어 수업이 3월 5일 개강했는데 동국고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동국고 국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에 맞춰서 저희 열내국어 학원에서는 동국고 국어 수업을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이건 기본 개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어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해줄 텐데 제가 퀴즈를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이 퀴즈에 대해서 100%, 70%, 80%도 안 됩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것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대답할 줄 아는지 만약에 대답할 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잡혀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기본 개념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퀴즈가 나올 때마다 잠깐씩 영상 멈추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유적 표현은 무엇이고 비유적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국어 공부를 한 번씩 학교에서도 그렇고 혹은 학원에서도 한 번씩 보셨으면 비유적 표현은 정말 무조건 한 번 정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비유적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은 어떤 것들을 비유적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시거나 하나라도 빼먹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기본 개념에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기본 개념에 대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자신이 배웠던 기본 개념을 복습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제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3월, 4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퀴즈에 대한 정답은 바로 비유적 표현을 일단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것은 원관념이라는데 이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요. 그와 비슷한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설명하지 않고 조금 빗대어서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난 너무 외롭다 라고 저의 감정을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은 지금 마치 밖에 있는 낙엽이 하나도 없고 혼자 길거리에 쓸쓸하게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아 라고 하면 제가 직접 외롭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대상, 보조관념인 나무에 빗대어서 저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그의 종류에는 지규, 은유, 의인, 하류, 풍유, 배우, 중의 이 6가지, 7가지 이상이 있는데 일단 지규법은 직접 비유하는 겁니다. 직접 비유하는 건 어떻게 직접 비유하냐면 연결, 뭐처럼, 같이, 듯이 이런 연결어를 직접 사용해서 비유하는 게 지규법이고요.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은유법은 이런 연결어 없이 비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화류법은 의인법이랑 조금 비슷한데 생명, 감정이 없는 것을 마치 생명,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풍유법은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대유법은 부분적인 걸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 중의법은 하나의 말에 2가지 이상 뜻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비유적 표현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하나라도 대답을 못하셨거나 혹은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리셨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거고 무엇보다 문학 기본 개념에서 비유적 표현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문학 기본 개념을 앞으로 계속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먼저 풍경을 말하고 뒤에 정서를 말하는 시상 전개 방식은 무엇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줄 아셔야 되고 정말 딱 힌트를 드리자면 4글자입니다. 4글자가 그냥 바로 딱딱딱딱 라고 말을 하셨어야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상전개 방식은 이와 관련된 심화된 개념도 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심화 개념까지 대답할 줄 아셨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고 만약에 심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도 대답하지
못하셨더라면 정말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확실히 잡혀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네, 정답은 선경후정입니다. 선, 먼저, 경치, 후, 뒤에, 정서, 감정. 그렇죠.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치를 말하고 뒤에 정서를 말하는 것. 이거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저 북한산 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와 진짜 산 정상에 오니까 진짜 산 정상 너무 예쁘다. 와 산 정상 진짜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정말 너무 멋있다 하고 먼저 경치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느껴질 감정. 아 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 시원하다. 저 정말 속이 뻥 뚫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정서를 말하는 것을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 수 있겠죠. 제가 맨날 가족들마다 방학 때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속초로 올라왔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 혼자만 속초를 가가지고 속초 바다 보면서 진짜 속초 바다 너무 푸르다. 진짜 속초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가족들이랑 왔었는데 올해는 나 혼자 와가지고 좀 쓸쓸해. 이런 식으로 먼저 경치, 속초 바다에 대한 경치를 말하고 저의 감정, 쓸쓸해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을 선경후정이라고요. 이와 관련된 심화 개념으로는 선경후정의 시선 전개 방식은 시선의 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심화 개념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규 수업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경치를 말하고 뒤에 정서를 말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대답할 줄 모르셨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야 되고요. 마지막 영탄적 어조입니다. 작품에서 화자가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문제나 그런 거 한 번씩 먼저 선행 학습하셨더라면 영탄적 어조를 무조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선택지에서 화자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는데 일단 영탄적 어조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강하게 만드는 어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인도 아니고 시인이 적어놓은 거, 우리가 독자거든요. 이미 적어놓은 글을 우리 입장에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지를 알기가 조금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영탄적 어조를 파악하려면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대답하실 수 있다면 영탄적 어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는 거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대답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꼭 학습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느낌표 혹은 감탄사 혹은 감탄형 어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표는 누가 봐도 감정을 딱 강하게 나타내는 거고 감탄사 역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감탄사 역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좀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이건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이런 겁니다. 와 정말 멋지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멋지다가 아니라 너 정말 멋지구나 이런 식으로 뭐뭐구나를 쓰면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에서 뭐뭐구나 혹은 뭐뭐가 뭐뭐다 이런 감탄형 어미, 느낌표,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는 지금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먼저 퀴즈 3문제까지 내면서 이렇게까지 기본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전국 국어 시험에서 정말 이 기본 개념이 직결돼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거의 나와요. 거의 대부분 문학 문제는 이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셨어야 전국 국어 시험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러분들 동국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14번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은 무엇이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용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열거법, 비유적 표현, 연쇄적 표현, 해학적 표현, 혹은 추상적 대상의 국제적 형상화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셨어야 여러분들이 이 14번 문제를 대답할 수 있었고요. 이 5개의 선택지에 있는 게 다 여러분들 기본 개념입니다.
그다음 2번 가시교에 대한 표현 방식. 네, 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가 정서 변화를 한다. 음성 상징을 사용한다. 감정 이입 혹은 대화의 형식, 역설적 표현. 네, 5개의 선지에 수많은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이번 문제를 보셨으면 정말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 쉽게 문제는 풀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네, 이 8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동국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이 8문제는 무조건 볼 텐데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국고 국어 시험의 시그니처입니다. 동국고 국어 시험은 무조건 이 8번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돼요. 근데 조금 보시면 기억은 단어법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1번부터 5번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에서 단어법이 있는 것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8번 문제를 풀려면 단어법이 뭔지부터 알고 오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국고의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왜 시그니처냐면 1번부터 5번 선택지 보시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부터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작품 총 5개의 현대시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 5개의 현대시 작품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고요. 여러분들 학습 프린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본 개념과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이제 보면서 그 기본 개념을 응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있는 5개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들일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동국고는 50분이라는 시험 동안에 25문제 정도 문제를 푸는데 보시면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는 은근 좀 초반이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텐데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들 8번 문제를 딱 보시면 이게 뭐야? 반어법? 그래 반어법 교과서에 있어서 반어법 그래 반어법 반대로 보라는 거지 라는 걸 했을 텐데 1번부터 5번 선택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황동규의 질문 문제 뭐 조준의 승무 이건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때 8번부터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국어 25문제에서 정말 많으면 30문제까지 푸셨어야 되는데 8번 문제부터 거의 시험처럼 5분에서 10분에서부터 여러분들 흐름이 끊기게 되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멘탈이 아르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머지 뒤에 있는 15번, 20번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 못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8번 문제에서 강점을 보이고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전 연습도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 역시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의 국어의 강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국고 국어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오셔야 되고 그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 작품을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 단순히 작품 분석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응용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 수능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게 바로 동국고 국어 시험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국고 국어 시험의 특징, 경향에 맞춰서 저희 열매국어학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면 기초 개념,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수업을 하고요. 그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 작품과 교과서 필수 작품 혹은 여러분들 동국고 국어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미리 한번 쭉 볼 거고요. 세 번째, 이 확인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보통 동국고 국어 수업을 한 7명에서 8명, 많게는 정말 10명 가까이 듣게 되는데 제가 매주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를 내드릴 텐데 그 숙제 확인을 정규 수업 때 하게 되면 좀 정규 수업 진도 시간도 빼먹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빼먹고 가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챙기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도 좋지만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역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학습 시간을 따로 진행할 거고요. 이 확인학습 시간이 더 나아가서 뭘 할 거냐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수업 듣다면 다 개별적으로 다 알고는 이해도가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100% 알고 있어서 이제 심화 개념을 나가는 친구고 반면에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 기본 개념 잡혀 있지 않아서 꾸준하게 기본을 연습하셨어야 되는데 그에 맞춰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이제 심화 개념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제가 시험 문제를 따로 드리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잡혀있지 않은 분들은 기본 개념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문제를 좀 더 보충적으로 더 드려가지고 개별적으로 숙제를 더 드리고 개별적으로 더 숙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확인학습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 열매국어에서 제가 직접 제작한 기본 개념 교재이고요. 기본 개념 먼저 한번 쭉 볼 거고 3월달에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 필수작품과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품과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여러분들 개념을 응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부고 1학년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저희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3월 23일 학력평가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본 개념,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수업하고 그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좀 볼 거고요. 그래서 3월달에는 기본 개념을 제일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2학년, 3학년 가서서도 여러분 국어가 탄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2023년 동국 1학년 국어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본 개념 수업하고 연습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제 정규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